안녕하십니까. 기능적 움직임 재활연구소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릎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죠.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훨씬 더 무릎의 문제를 가지시는 분들이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의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치료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게 되죠. 그동안에 이 병원에서나 재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치료에 대해서 이 무릎 관절 치료를 할 때 무릎 관절 자체의 통증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의 움직임이 형성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통증에 대한 치료의 집중도들 때문에 치료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관절의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릎 관절은 안정성 특징을 가진 관절이죠. 무릎 관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위아래에 있는 관절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무릎 관절 자체에만 이렇게 봤던 시선들을 위아래에 있는 고관절과 발목 관절에도 시선을 좀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동작을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동작은 바뀌는데요.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게 하면 한쪽 무릎을 구부려 볼게요. 이렇게 구부리게 되죠. 이렇게 구부렸을 때 보시게 되면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이 과정에서 여기 있는 고관절의 굴곡도 일어나게 되고요. 발목도 앞쪽으로 있는 배측 굴곡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올리는 방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관절과 발목 관절이 같이 참여해서 이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만들게 되죠. 그렇지만 무릎만 구부리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동작을 하겠죠. 이런 동작들은 일상에서 거의 대부분 없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겨 하는 동작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 무릎을 구부릴 때 고관절의 참여와 발목 관절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목 관절과 고관절의 참여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 무릎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와 재활의 현장에서 봤을 때요, 무릎에 문제를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 앞쪽에 있는 이 대퇴사두근의 곽인장 때문에 통증을 많이 겪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곽인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보는데요. 머리서부터 골반까지 일직선상으로 그대로 놔 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펴보는 거죠. 다리를 이렇게 폈을 때 다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펴졌을 때 이 선과 일치되게끔 펴져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대퇴사두근의 곽인장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선을 일직선이나 뒤로 못 넘기고요. 대부분 앞에서 이렇게 무릎이 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놓으시고 다시 피면 이렇게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대퇴사두근의 곽인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보통의 경우에는 다리를 피게 되면 내 몸이 똑바로 섰을 때의 형태대로 일직선상으로 펴지게 됩니다. 이걸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앞에서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무릎이 다 펴져야지만 정상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뒤로 이제 밀고 나가는 이 방식인데 대퇴사두근이 짧은 경우에는 뒤로 이렇게 가져가는 상태가 되면 이 골반이 그대로 앞쪽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죠.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곽인장이나 대퇴사두근의 단축을 해결해 주게 되면 무릎과 허리에 있는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는데요. 높이는 고관절 높이 정도에다 맞추시고요.
다리를 외측으로 이렇게 벌려요. 벌린 상태에서 발은 정중앙 정도에 오시게끔 무릎이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진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숙이게 되는데 척추가 숙여지는 게 아니라 척추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숙여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골반이 숙여지는 과정에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고관절의 굴곡에 대한 제한들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관절 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신전을 하실 때 특히 대퇴사두근이 짧아져 있는 상태라면 고관절 신전에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고관절 이렇게 신전을 시키기 위해서 발목을 이렇게 손으로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 몸과 일직선상보다 더 뒤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때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뒤로 가져오는 이 동작을 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엉덩이의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끌고 옵니다.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끌고 오시게 되면 이때 대퇴사두근이 타이트함을 느끼게 되죠. 이 동작을 하시는 과정에서 손으로 끌어당기게 되면 허리에 부하가 올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뒤로 많이 가져오시게 됐을 때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엉덩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요. 이 동작이 되고 나면 발목을 이렇게 앞쪽으로 배측 굴곡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때 엉덩이 힘이 빠지지 않게끔 유지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엉덩이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발목을 그대로 배측 굴곡 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단축이 늘어났겠죠. 대퇴사두근의 단축이 늘어났을 때 다리를 뒤로 신전시키는 것들에 대한 자유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곽인장이나 단축으로 인해서 무릎에 통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곽인장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손쉽고 통증이 적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무릎의 전면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에서 통증이 있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더 아파지는 부분을 그대로 누르고 계세요. 누른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흔드는데 근육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이렇게 떨어뜨리는 정도로 이렇게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근육은 꾹 누르고 다리만 이렇게 흔들어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상태로 한 2, 3분 정도만 시도를 하시게 되면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서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나 통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목 가동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볼 텐데요. 발목 가동성의 방해 요소를 해결하게 되면 발목 가동성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발목 가동성의 방해 요소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는데 무릎이 아프신 환자분들은 특히 이제 무릎 꿇고 앉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앉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끝이 안으로 이렇게 모이죠. 이렇게 보시면 발끝 부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앉게 되죠. 발목 자체가 많이 뒤틀려 있는 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뒤틀린 발목 때문에 무릎의 통증이 더 가중되기도 하는데요. 이 발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발을 이렇게 일직선상에 정면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앉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발이 뒤틀려 있으신 분들은 이 발을 바로 놓는 순간에 벌써 발등부터 발가락까지 훨씬 더 통증이 많이 증가되는 상태 때문에 몸을 이렇게 체중을 뒤꿈치에 못 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경골근 및 배측굴곡근들이 충분히 스트레칭이 안 되어 있어서 발목이 다 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발목은 바닥에 닿지 않고 떠 있는 상태가 되어 몸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지 못하고 발목 앞부분의 아치가 많이 당기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치만큼 많이 무게에 의해서 당기기 때문에 뭔가를 받쳐주시는 게 좋겠죠. 발목 가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발목에서 붙들고 있는 그 제한 요소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발목 가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뒤틀려 있는 이 발목을 바로 잡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앉는 상태, 무릎을 꿇고 앉는 상태는 무릎 환자분들이 취하기 쉽지 않은 동작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걸 따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앉았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뒤로 한번 돌아서 볼까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있으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발끝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모이게 되죠. 이게 이제 발이 뒤틀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이 모양을 해야지만 이렇게 편하게 앉으실 수 있고 무게를 뒤꿈치에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목은요, 이렇게 뒤틀린 게 아니라 똑바로 놓일 수도 있고 약간 외측으로도 놓여지는 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런 뒤틀림 때문에 무릎의 부하를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소를 지니고 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무릎 환자분들이. 발목을 바르게 이렇게 놓으면, 선생님 잠깐만 들어볼까요? 발목을 이렇게 똑바로 놓습니다. 그리고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놓고요. 이 위치에서 엉덩이 깔고 앉아볼까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모습을 이제 옆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발목이 휘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갔죠, 끝부분이.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있는 아치 부분이 지금은 바닥에 닿아 있지만 정면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놓게 되면 선생님 발등이 엄청나게 아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이 통증이 느껴지실 텐데 사실은 이 발목이 이렇게 바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도 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몸 보시게 되면 똑바로 못 세우고 이 위에 무게를 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때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 대부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건 같은 걸로 발목 앞부분을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발목은 뒤틀림에 바르게 놓여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발목이 떠 있는 부분, 아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시게 되면 자세는 바른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발목이 뒤틀어져 있는 부분이 교정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자, 선생님 엉덩이 한번 들어볼까요? 발목이 눌려져 있는 이 자세에서 우리가 보통은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유지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이 자세로 잠깐 10분 정도만 시행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무릎 치료를 위해서 그 주변 관절을 같이 치료를 해 봤는데요.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서 생기는 것들이 주변 관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들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집중되었던, 무릎 하나에만 집중되었던 이런 치료들의 시선들을 무릎 주변 관절의 문제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것들도 무릎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려요.